안녕하십니까. 바르다임 병원장 오광준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20년간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진료를 시작한 지 한 1년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면서 느껴본 것이 조금 더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못다한 부분이 있는 아쉬움이 있고, 또 환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의사들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질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수술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골연화증이란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연골이 말랑해지는 병입니다.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사분들도 이런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요. 환자분들은 분명히 불편하고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지만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원인을 알고 의사들의 조언을 받고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 연골연화증이 상당히 많은 그 무릎 통증 환자들의 그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연골연화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골이 말랑해지는 병입니다. 방치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고, 그래서 영구적인 연골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병이죠. 물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한다면 연골이 다시 딱딱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정상적인 연골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설명드리면 정상적인 연골은 이렇게 부드럽고 딱딱한데요. 연골연화증의 연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찐빵처럼 말랑말랑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의사도 환자한테 잘 설명하고 환자도 그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골연화증의 증상은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시큰거려요. 열감이 느껴져요. 새큰거려요. 평지를 걸을 땐 큰 불편함이 없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 시큰거려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린다. 또 어떨 때는 멀쩡하다.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런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주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것들입니다. 참 애매하죠. 그리고 진찰을 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앞에 슬개골을 눌러봤을 때 환자분들이 불편감 또는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느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골연화증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사회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특히 육아에 담당하고 있는 젊은 여성분들 또는 중년의 여성분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많거든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반다리로 쪼그려 앉아서 아기를 돌보게 되는데, 또 아기가 안아달라고 하면 또 앉아있다가 서야 되고, 또 섰다가 또 앉아야 되고, 아기를 들고 또 달래줘야 되고, 이러한 보육 과정에서, 육아 과정에서 이 무릎의 과도한 굴곡의 생활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든가 또는 출산을 한 지 꽤 되어도 이 아이를 돌보는 수년간의 과정에서 이런 연골연화증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외의 것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또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형을 보시면요. 무릎을 과도하게 굴곡하는 경우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반복되면은
이 연골이 말랑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연골연화증은 이 모형에서와 같이 뚜껑뼈, 다시 말하면 슬개골에 잘 생기기 때문에 연골연화증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앞에 뼈에서 가장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이 형태학적으로 우리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는데 이 슬개골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과도한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연골연화증이 잘 생기죠. 특히 이 슬개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슬개골의 안쪽 부분에 연골연화증이 잘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슬개골 연골연화증을 잘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림에서와 같이 다리의 하지축이 과도하게 외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슬개골이 바깥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힘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슬개골이 틸팅이 되면 안쪽에 과도한 압력이 걸리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연골연화증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다음에 말씀드릴 연골연화증의 그 진단에 있어서는 의사의 진찰소견,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도 중요하지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슬개골의 그 정렬 상태의 변화가 없는지를 의사들이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